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5달 만에 AI가 또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도 막대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농가와 방역 당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철새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차단 방역도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고창 독림저수지 인근에 있습니다. 독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는 4년간 17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철새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는 고창 농장에 축사 비닐이 찢어져 있고 지붕에서 야생 조류 분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생이 안 했던 농가라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잔존했을 리도 없고 또 국내 철새 최대 도래지인 독림저수지 남서쪽 2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새로 거의. 역학 조사 결과 고창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사료 차량은 2대로 다른 농장 10곳 등을 거쳐갔습니다. 아직 전염을 의심할 상황은 없지만 7일에서 14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10km 주변으로 방역대를 넓혔습니다. 방역대 내 70개 가금 농가 종사자와 247만 마리의 가금류 이동이 최장 40일간 통제됩니다. 전국 가금류와 종사자 등에 대해 오늘 밤까지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려졌는데 고창군은 일주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 6월 이후 5달 만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이맘때쯤 AI가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52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해마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AI. 방역 당국과 농가들은 1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각종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장 자치단체들의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후면 1,500억 원을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내야 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지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사업 예산 가운데 기초지자체는 12%에서 24%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으로 23억 원, 노령연금 증액분 46억 원, 장애인연금 증액분 6억 원 등 75억 원을 전주시가 1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액국비는 아니고 일단 일부 지방비를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아무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생계급여와 예방접종 등 5대 복지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전라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가 5대 복지사업에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539억 원, 2022년에는 1,48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 전국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국가 단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맡아줘야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LH와 전주시가 전주 효천지구에서 3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효천지구가 완공된 뒤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67만 제곱미터 부지에 4,500여 가구가 입주할 전주 효천지구입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LH와 전주시는 효천지구에서 3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교량 설치 사업 시기가 효천지구가 완공되는 내년 말 이후로 밀려나 있다는 겁니다. LH는 내년 5월에 설계 용역을 한 뒤 오는 2019년에나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허가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제 방식이면 또 주민 동의를 얻어야 돼요. 더 이상 여기서 앞당기기는. 효천지구가 준공된 뒤 교량 공사가 시작되면
효천지구와 맞닿는 구간을 뜯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가 뻔합니다. 효천지구와 연계되는 도로 역시 4차로로 확장된 뒤인 만큼 사고 위험이 크고 공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에 경관심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의 안전, 입주자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량 시기와 준공 시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LH와 전주시가 교량 설치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박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억 원을 투입했지만 핵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표적 수산물인 박대를 알리기 위해 박대 향토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5년 동안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0억 원. 군산시는 5개 참여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박대 가공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 판매 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향토 사업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판매 수익금의 9%를 자립금 명목으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여업체는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 가격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없고 향후 좀 가격이 좀 약간 조정이 되고 하면은 사업을 하겠다. 홍보 판매 시설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생산과 유통 등 핵심 사업들이 터덕거리다 보니 자립금 적립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 지원금이 끊기지만 적립금은 250만 원으로 당초 목표인 1억 5천만 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군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이 큽니다. 경상 사업 보조 자본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사업단에만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못한 거죠. 박대 향토 사업이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터덕거리고 있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화재로 한순간 집을 잃은 어느 딱한 가정을 돕기 위해 소방관들이 나섰는데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무려 집 한 채입니다. 소방관들의 통큰 나눔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화마는 82 노모가 오랫동안 지켜온 삼터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후로 몸이 불편한 아들과 손주들까지 4식구는 불에서 겨우 건진 이불 몇 채를 성당 예배당에 깔고 버텨왔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어디로 누구한테 얹힐까 싶은 게 가슴을 누가 발로 꽉 볶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 안 나왔어요. 소방관들은 새카맣게 타 위태로웠던 집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예 새 집을 세웠습니다. 15평 남짓한 집을 만들며 들인 돈은 4천여만 원. 만여 명의 소방관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두 자발적으로 내어준 돈입니다. 5개 시안이 자기나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세상 이렇게 집을 그냥 이렇게 좋게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소방관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이들의 작은 정성은 통큰 선물이 돼 할머니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작은 커피 한 잔 값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나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고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불과 싸워온 소방관들이 이번엔 불보다 뜨거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한 집안에서 난 9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에서는 지역의 유서 깊은 건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등장했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한 마을에서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독립운동가가 완주군 비봉면 방곡마을의 유씨 집성촌에선 9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뜻을 기려 결성된 일문구 선양사업회는 올해도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모 행사를 갖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군산의 유서 깊은 음식점 용문각에 지역에 뿌리내린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화교 역사관이 조성됐습니다. 군산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에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에 자리한 7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추진된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관광뿐만이 아니고 행정, 문화, 재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서 교류하기 위한 시장 군수들이 회의를 오늘 갖고 있습니다. 성수산과 옥정호, 임실 치즈 테마파크 등 임실군의 핵심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임실군은 주요 관광지를 한 부서에 신속하게 조성해서 임실을 5년 안에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의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시 경관위원회 61차례의 회의 가운데 51차례가 과반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한 채 열렸고 의결까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경관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딴 대형 지진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복지시설은 내진율에 대한 자료도 없고 대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에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시설의 내진 설계율 자료를 요구했지만 관련 통계나 대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전북 19개 시설 가운데 한 곳만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가 복지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에서 한 해 300건 안팎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학교에서 해마다 300여 건의 계단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으며 초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학교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가 지원되지만 학교 안전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7군데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 자회사가 없는 JB금융이 증권회사 합병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과 푸놈펜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둬 자산 규모가 48조 원 안팎인 JB금융은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영업망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LIG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1,8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새로운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고 공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될 미래혁신기획단은 모두 3개 팀의 11명으로 구성되며 과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지역 상생 발전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 30년 준비를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전라도와 민주노총이 사회 공공성 요구안 협의를 진행한 지 8년 만에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전라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총도 초중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 12월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평화동에 지상 2층,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 체력 측정실, 실외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4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려 수능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